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의 김민아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함께 오후장 같이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도 같이 한번 세워가 보시죠. 먼저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숫자는 15를 가리키면서 극심한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일주일간 음봉이 연속적으로 꽂혔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사이에 반등의 신호가 조금씩 포착되고 있는데요. 알트단에서는 또 AI 섹터별 위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는 항상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극도의 공포 구간을 넘어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주일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요. 13% 가까이 시총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6월 6일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조금씩 이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24시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24시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자정부터 계속해서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전 비교했을 때 3.74%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들의 자금은 얼만큼 흘러들어오고 있는지 ETF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해당 그래프는 5월 1일부터 오늘까지를 기간으로 설정한 그래프인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중순 들어서 지금까지 자금이 유출되고 있지만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조금 변동성이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 유출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한 유입세로 전환한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이 유출세에서 앞으로 완전한 유입세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히트맵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히트맵은 1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워낙에 반등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던 탓인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1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는 0.07% 소폭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1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는 0.17% 밀리면서 168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XRP도 0.02% 밀리고 있는데요. 솔라나는 1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건 하이퍼리퀴드가 1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 2% 넘는 상승폭을 켜내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장에서 하이퍼리퀴드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1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도 2% 넘는 상승폭을 켜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시장 흐름을 같이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누구보다 전문가님의 코멘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다양한 인사이트 그리고 코멘트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이 50분이 짧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보방 마련해 뒀는데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정보방에 입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이크립토에서 현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장 지난주 6월 시작하자마자 꽤 깊은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는 또 과연 반등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이대로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것인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조금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하는 추세가 맞지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노리거나 추가적으로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태현 전문가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차트를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 수 있을지 저희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차트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코인 시장의 방향키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약간의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가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주말간 반등이 나온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먼저 주봉부터 체크를 하면서 갈 건데 일단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주봉이 갱신됐고 지난주는 1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약 5%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 이 반등이 진짜냐 혹은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왔다 빠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구간이 꽤 중요했었는데 날봉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가 브레이크가 걸렸던 선이 처음에 하락이 나왔을 때가 이 자리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몰려있던 스탑들을 헌팅을 하면서 유동성까지 확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우리가 추세가 변경이 되는 그런 상승보다는 이 앞선 하락에 대한 그냥 기술적 반등 그뿐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지금도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일단 주봉상에서도 보면은 비트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하락 스윙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을 노려보기보다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비트가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우리가 어느 정도 라인까지 볼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비트가 6월 1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만들어놨던 이 빈 공간은 어느 정도는 채우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긴 할 겁니다. 그래서 70K 정도 초반 혹은 70K 그 언저리까지 가면서 이런 반등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추세 전환의 상승을 보기란 어렵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판단을 하려면 이 정도까지 최소한 올라와 주고 여기서 어느 정도 또 횡보가 나온다든지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을 확장을 하든지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안심할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와 있던 반등은 어찌됐건 음봉이 계속 꽂혔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추세적인 변곡이 나왔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하는 관점을 지금 고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전 방송에서 살펴봤을 때는요. 이 지금의 구간이 23년도의 저점의 구간과 조금 겹친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구간이 저점 매수의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고점이 126K 12만 6천 달러 정도였고 지금 6만 3천 달러 정도 고점 대비하면 약 절반 정도를 내려왔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절반까지 내려오고 절반의 되돌림을 보여줬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것이냐 그리고 추후에 봤을 때 지금 이 가격이 싼 가격이냐라고 하면 싼 가격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DC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아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꽤나 매력적인 매수 위치이긴 하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비트코인 홀더고 나는 계속해서 모아갈 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가격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렴한 건 맞지만 이게 단순히 저렴하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방으로 열어두는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전략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70K까지 확실한 반등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하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메이저 알트단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히트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더리움이 주말 사이에 8% 넘게 상승하는 정말 강한 상승부를 켜내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돌림 반응이 나온 거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전문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떤 전략을 챙겨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더리움이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정말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네. 이더리움도 뭐 월요일이니까 주봉부터 좀 먼저 체크를 하자면은 네. 일단 이더리움이 지난주에 음봉 자체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지금 네. 뭐 꼬리를 어느 정도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15% 정도로 음봉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것이냐 그거를 좀 보면은 일단 뭐 주봉상에서도 봤을 때 지금 이 구간 결국에는 우리가 수렴을 이탈하면서 큰 하락이 나왔었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뭐 반등이 나온 거는 이것도 뭐 우리가 좀 추세를 돌려서 그렇게 볼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더리움은 지금 뭐 비트코인이랑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그냥 차별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더리움의 이 반등 자체도 보면은 저는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도 6월 1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부터 보면은 24%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 네.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온 거는 사실 지금 자리에서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엄청나게 큰 이 긴 하락폭에서에 대한 그 기술적인 반등 저는 그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더리움 거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답답할 겁니다. 네, 그쵸. 지금 뭐 퍼포먼스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지금 이 구간 2015년 뭐 중순 이 구간까지도 지금 내려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사실 뭐 호재도 굉장히 많았고 뭐 트럼프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때랑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 지금 네. 매수세도 정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승을 기대를 사실은 지금 못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더리움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들마다 어쨌든 목표가 이런 게 전부 다 있겠지만 현재 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또한 직전에 만들어놨던 저점을 다시 한번 깰 수가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 지금 뭐 우리가 도미넌스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좀 정말 뭐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도미넌스 상황을 보면은 결국에 이때보다도 지금 이때보다 뭐 높은 구간에서 놀고는 있지만 결국에 네. 우리가 심리적으로 체감을 할 때는 이때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그래서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 뭐 많이 답답하겠지만 지금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반등을 나와준다면 그때는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다시 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이더리움이 예전 같은 퍼포먼스는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 이제 이더맥시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2,000달러 부근에서 지금 만약에 물려있는 경우라면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한가요? 지금 오전에 체크해봤을 때는 1,700달러 아래로 조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2,000달러까지는 조금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2,000달러대는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이제 반등은 노려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도 이더리움이 앞으로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런 구간들입니다. 결국 지지였던 구간들이 이탈을 하면서 저항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저항은 받겠지만 뭐 이더리움의 뭐 퍼포먼스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차트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구간들도 굉장히 많고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만큼의 그 뭐 주봉상에서 되돌림도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뭐 2,000달러대 뭐 지금 뭐
원화 기준에서 뭐 300만 원 그 전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우리가 조금 더 뭐 시간을 길게 두고 뭐 비트코인도 지금 보면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올 만한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냈고 지금 뭐 네.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 뭐 하락할 만한 그런 구간에 있지만 반등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뭐 우리가 이전에 계속 횡보를 했었던 이 2,400달러대 여기는 저는 충분히 회복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큰 추세에서 보는 이런 관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희 차태현 전문가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주봉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큰 추세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예전만큼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2,400달러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관점을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메이저 알트단에서 주요 대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더리움까지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제는 중소형 알트단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하락하는 흐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는 중소형 알트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알트코인들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래서 뭐 지금 알트코인 먼저 우리가 시장부터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네. 우리가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그리고 전부 다 볼 수 있는 뭐 토탈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토탈 3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토탈 1, 2, 3를 비교를 해도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알트 시장이 그래도 반등도 꽤 강하게 뽑아주고 있고 그래도 네. 버틸 만한 그런 구간들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거래하시는 분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 위주로 거래하셨던 게 아니라 최근에 뭐 강세였던 뭐 AI 코인들 그리고 이런 코인들로 좀 거래를 하셨다라고 하면 꽤 괜찮은 시장이었다라고 느꼈을 건데 네. 일단은 뭐 지금 알트 시장 뭐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토탈 3도 뭐 저점을 깨지도 않았고 꽤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알트 시장이 괜찮다는 전제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은 먼저 제가 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건 솔라나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래도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을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강세다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나마 예전에도 뭐 큰 상승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솔라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일단 솔라나가 지난주에 10만 원을 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네. 일단은 이 저점을 깨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일단 여기서 그러면 솔라나가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 더 하락을 할 것이냐를 봤을 때 최근 뭐 알트코인들을 봤을 때 우리가 AI 코인들 그리고 그 밑에서 파생된 그런 코인들 말고는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더리움을 봐서 알겠지만 이런 대형 코인들이 오히려 이더리움이랑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고점 돌파도 사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이냐 혹은 뭐 알트코인 잘 버티고 있는데 뭐 솔라나도 같이 오를 것이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은 지금 어쨌든 저는 알트가 가려면 뭐 이더리움을 먼저 넘어서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네. 솔라나 보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솔라나를 모아가시는 분들은 뭐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한 뒤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섹터 단에서 알트 단이 조금 급등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 솔라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이 대형주의 흐름을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가 뭐 이슈 따라서 움직이는 코인도 사실 아니고 네. 뭐 대형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처럼 움직이는 코인이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뭐 유동성이라든지 그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지 솔라나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주요 저점을 이탈한 상태라서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네. 좀 더 긴 흐름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라나도 어찌됐건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큰 상승 수익을 기회를 노려보기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전문가님의 코멘트 그리고 진단까지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알트단에서는 다음으로 이제 리플도 같이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플도 오늘 같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리플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참 지금 우리가 XRP 뭐 거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네. 코인들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하면은 리플이 사실 뭐 시총이 큰 메이저 코인이긴 하지만 뭐 솔라나라든지 이더리움이랑은 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 네. 지금 얘도 보면은
뭐 지금 우리가 이 저점을 깨기도 했지만 결국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 리플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게 네. 이전에도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꼬리가 많이 달린 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얘는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해도 지금 돌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이랑 꽤 비슷하게 흘러가는 흐름이고 네. 지금 뭐 XRP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매수할 만한 그런 주체를 찾는 것도 사실 어렵긴 합니다. 뭐 정말 옛날에 상장한, 그러니까 옛날부터 존재했던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뭐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다. 뭐 이것도 사실 우리가 국내 업비트나 뭐 빗썸 거래소에 국한돼서 XRP가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얘도 아직까지도 뭐 큰 상승을 노려봐야겠다 하면서 지금 뭐 모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뭐 지금 리플은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 사실 반등 나온다고 해서 뭐 얘가 역시 리플이야 이럴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저점 이탈을 주의를 하면서 뭐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얘는 지금 이 구간이 사실 이탈을 하게 된다면 1,400원대까지도 금방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들이 많이 비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을 다시 한번 확보하기 위해선 리플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되게 국민 코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인이기도 한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도 진단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단기적으로 큰 상승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중소형 알트단도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제는 밈코인으로 넘어가서 도지코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버렸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결국에 뭐 우리 예전에 도지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치 맞는데 네. 지금 우리가 최근에 뭐 X라든지 이런 거를 보더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코인에 대한 언급도 사실 이제 거의 없는 편이고 네. 지금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런 펌핑이 앞에서 나오고 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네. 근데 결국에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뭐 가격 변동이 가장 크게 없는 게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이제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뭐 이런 우리가 스페이스 X 상장을 한 이후에 뭐 도지코인의 상승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네. 사실 우리가 그거를 노리기보다는 만약에 정말 나는 스페이스 X에 관련된 걸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페이스 X를 사는 게 맞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지코인은 그냥 이제 일론 머스크랑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도지코인을 오늘 좀 가져온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메이저 코인들 사실 뭐 정말 좋은 코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네. 뭐 도지코인도 우리가 밈코인 중에서는 그래도 예전에 대장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상승이 나왔을 때도 도지코인이 가장 먼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도지코인이 최근에 우리가 상승까지를 봤을 때 이 고점까지도 꽤 좋은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지만 결국에 네. 밈코인은 비트코인이 진짜 가격 상승을 해야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정말 돈으로 찍어서 올리는 그런 코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밈코인 거래하시는 분들도 뭐 도지코인 오르는 거 보고 지금 밈코인 이제 슬슬 출발을 하겠다 혹은 도지코인도 이제 상승을 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거래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네. 이 상승이 저는 오히려 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에 이 위에 있던 유동성을 잡아먹고 나서 그대로 반대로 리버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지 거래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혹은 뭐 쌍바닥 아니야?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저점 이탈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오늘 저희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비트코인, 알트단에서 대형주 위주로 가져와 오셨는데요. 이 해당 코인들은 전부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정말 놀라운 상승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늘 가져오신 XRP,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까지 앞으로의 긍정적인 시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코인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100% 차트에서만 의존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거시적인 매크로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그리고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네. 주에 5월
그 미국의 5월 전달 CPI가 발표가 되는데 네. 뭐 발표 내용은 뭐 매번 똑같습니다. 뭐 헤드라인 CPI 그리고 이제 코어 우리가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CPI가 발표가 되는데 네. 발표 시간은 우리가 6월 10일 저녁 9시 반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크립토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비농업 관련된 그 고용지표랑 같이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고용지표가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지금 뭐 우리가 이 다음 주 이번 주에 발표된 CPI가 사실은 정말 이 시장 단기적인 방향성을 쥐고 있는 그런 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지금 뭐 미증시 그리고 뭐 국내 증시 또한 유가 상승, 원화 상승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CPI가 뭐 그러면 뭐 걔네랑 뭐 지금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자산 시장들이 높기 시작을 하면 비트코인도 사실 멜팅다운이라고 해서 효과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CPI는 사실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고 같이 움직였었던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였어서 그래서 우리가 CPI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CPI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실 건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CPI가 상회를 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상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어떻게 되든 후퇴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뭐 달러도 너무나 강세인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압박을 받게 된다면은 네. 뭐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증시들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근데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될 거는 사실 지금 CPI를 발표를 했을 때 컨센을 상회를 하냐, 하회를 하냐, 혹은 부합이냐. 그래서 부합이냐, 여러분들이 하회를 하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부합이나 하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위기감은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됐던 4월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던 5월에 발표된 CPI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이란 전쟁에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의 상승분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CPI에서는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고용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자극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CPI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굉장히 많은 주목을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장 전후로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해당 시간에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같이 받아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PI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 PPI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PPI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 생산자를 보는 건데 네. 여기서도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코어 PPI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PPI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CPI 다음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떤 흐름으로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 이런 비용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려갔는지 그리고 연준의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CPI랑 지금 발표되는 PPI는 꼭 묶어서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PPI가 상회를 하느냐, 하회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기서 우리 코어가 어떻고 뭐 지금 이게 어떻고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당장 우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회를 하냐, 하회를 하냐 이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게 지금 하회가 나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상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근데 CPI랑 또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정보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입장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 지표 3가지 중에 2가지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달아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또 금요일에는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수, 목, 금 이렇게 3일 동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코멘트가 필요하시거나 실시간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정보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제가 궁금한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메이저 코인들, 그러니까 조금 시총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AI 섹터 코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져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월드코인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월드코인의 흐름에 대해서도 전략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월드코인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사실 뭐 코인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AI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독자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뭐 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든 말든 사실 뭐 가격적인 영향은 받겠지만 반등이라든지 그리고 뭐 상승률이라든지 정말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AI 코인들 뭐 최근 들어서 뭐 오늘도 뭐 사하라 AI가 올라오고 있고 네. 뭐 다른 AI 코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월드코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지금 월드코인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월드코인을 봤을 때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채널이 그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날봉에서 봤을 때 지금 캔들이 그냥 되게 붙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드렸던 게 앞에서 하락 추세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뭐 물량을 모아가는 시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운드 형태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꼬리를 봤을 때도 뭐 지금 당장은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변경하는 듯한 그런 흐름을 만들지 못했지만 지금 AI 코인이 강세인 만큼 그리고 네. 지금 뭐 오픈 AI 또한 IPO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어쨌든 AI가 이 시장에 정말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월드코인을 봤을 때 그리고 다른 AI 코인들을 봤을 때 더욱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네. 주까지도 지금 AI 코인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월드코인 그리고 뭐 사하라 AI 뭐 그리고 지금 업비트 상장의 뭐 인젝티브라든지 랜더 토큰 이런 것들 계속해서 관심 종목을 지정을 해두시고 오늘은 좀 어떤 게 가면은 또 어떤 게 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뭐 월드코인이 상승률을 그다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사하라 AI는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순환매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거래하시면은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랑 정말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처럼 여기 코인 시장에서도 AI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극화되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의 정보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략들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지캐시 코인도 네, 같이 한번 맞습니다. 살펴볼까요? 네, 치키씨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꽤 강세였던 지난주 강세였던 코인들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하이퍼리퀴드 그리고 이제 지캐씨가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지캐씨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럼 상승 잘 나오네 했다가 뭐 이 정도 하락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ZT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캐씨 같은 경우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발행량 자체가 비트코인이랑 2,100만 개로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발행이 안 되는 구조의 코인이었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라이버시 코인이다. 우리가 코인을 보냈을 때 그런 셀렉션이 안 남는다, 이름도 안 남는다 해서 굉장히 핫했던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지캐시가 최근 들어서 무한적으로 복사가 되는 버그가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네. 우리가 640불 정도에서 250불까지도 꽤 강한 하락이 나왔었던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지캐시를 지금 뭐 당연히 국내에 예전에 상장이 되어 있다가 지금 상장 폐지 이후에 지캐시가 해외 거래소에만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얘를 지금 그래도 거래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밖에 없었던 점이 가격 상승률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점. 예전에도 47불에서 700불까지 100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코인이고 지금도 200불에서 거의 700불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지캐시를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를 사야 네.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차트적인 입장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이 저점은 어느 정도 나왔고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노릴 만한 그런 구간들 이건 또 아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는 뉴스들에 조금을 집중을 하시는 편이 알트코인은 우리가 차트보다는 그런 뉴스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켓시 관련해서
뉴스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시간 뉴스 전부 정보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월드코인과 넘어서 지캐시까지 전문가님의 코멘트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만나봤고요. 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와서 전문가님의 교육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날게요. 네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차태현 전문가님께서는요, 차트를 정말 면밀하게 진단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사실 초보자분들이라면 차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또 차트 관련된 교육을 전문가님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로 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실전에서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앞에서 우리가 뭐 많이 배웠던 내용들도 있고 뭐 지표들이나 그리고 뭐 차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냥 실전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어떻게 읽는지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려는 뭐 비트코인이 됐던 이더리움이 됐던 알트코인이 됐던 매 차트마다 다음 순서로 분석을 하시는 것을 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상위 타임 프레임을 선택을 보는 겁니다. 추세랑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죠. 최소한 4시간에서 하루 정도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요 구간 그리고 유동성 공백 혹은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해야 되죠. 이것들을 우리가 추세를 파악을 한 뒤에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추세가 연장이 되는지 혹은 추세가 전환이 되는 상황인지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보는 신호를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하면은 네 번째에서 진입 신호 그리고 우리가 손절 익절을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됐다. 그럼 매매가 종료가 됐다라는 건데 결과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익절을 했다. 그리고 내가 손절을 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된다면은 사실 우리가 매 거래마다 그럼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매매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홀짝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전 사례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상승, OW락의 선고간 뭐 매수 그리고 롱 포지션 진입, 그래서 상위 타임 프레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최소한 날봉이랑 그리고 우리가 4시간 이상에서 가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상승 추세에서 이 고점을 하이나이 그리고 저점을 HL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BOS는 그냥 추세 연장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날봉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체크를 한 다음에 4시간 차트에서 강한
매수 측 오비인지 우리가 이 구역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유동성 공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분에서 장악형 캔들 혹은 긴 꼬리 캔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손절은 우리가 진입을 했던 그 구역 저점 아래에다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익절은 그러면은 다음 저항에다가 설정을 해놓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먼저 우리가 날봉에서 이런 구간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던 게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될 때는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HH가 되는 거고 이런 저점들이 HL이 되는 거고 그럼 날봉에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괜찮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4시간 차트에서도 동일한 추세인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날봉에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4시간 차트에서도 상승 추세가 연장이 됐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느 자리에서 포지션 진입을 해볼 것이냐 이런 구간들 오더블럭 혹은 우리가 유동성 공백인 자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분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해보는 거죠. 15분 차트에서 도달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추세가 연장이 계속해서 되었고 추세가 계속해서 연장이 됐고 지금 이 부분 도달을 했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꼬리 캔들 그리고 장악형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드렸듯이 익절은 다음 저항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손절은 이 박스 아래에다가 사실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날봉에서 그리고 지금 4시간 차트 그리고 15분까지 내려와서 거래를 한다. 뭐 이렇게 보면은 꽤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손절을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라도 신경 쓰는 방법밖에 없긴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실전 사례는 우리가 추세 전환이 발생을 했을 때 방향 전환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는 거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비슷합니다. 우리가 먼저 날봉부터 체크를 하고 시간봉 내려가고 그 다음에 15분 차트로 내려가서 진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추세 전환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저점 갱신이 형성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1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베어리시, 그러니까 매도세 좀 그런 오비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유동성 공백을 찾는 거죠. 그리고 15분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진입 포인트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음봉의 긴 꼬리 캔들 여기서 우리가 진입을 해보는 것이죠. 금봉.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큰 하락의 움직임을 포착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방향 전환이 되는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 추세일 때도 이 반대로 거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날봉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선을 찾습니다. 이 저점이 계속해서 고점이 올라가다가 결국 이 저점을 이탈하고 말았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추세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날봉에서 우리가 먼저 추세 전환을 찾았고 그러면 이 부근을 가지고 1시간 차트로 내려가는 겁니다. 1시간 차트로 이 자리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났고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 되돌미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긴 꼬리 캔들까지 나와줬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진입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저점을 이탈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지금 빈 공간에서 우리가 포지션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매도 혹은 매수 포지션은 우리가 익절은 대부분 다음 저항 그러니까 반등이나 저항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들을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여기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이 선에서는 익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둔다라고 하면은 추세 전환을 확인해서 반대 우리가 추세 전환을 이용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했을 때 정말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도 하고 수익을 내기도 그래도 꽤 쉬운 구간이라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방향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수익을 내는 상황보다 중요한 거는 실패한 사례들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서 그래도 이 사람이 알려준 대로 거래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지? 나는 그래도 꽤 분석을 잘한 것 같은데 왜 실패를 했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횡보시장입니다. 레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들 여기서 우리가 강제로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올라오면 올라간다 여기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오더블럭에 도착은 했지만 여기 그냥 공백이 없어. 근데 지금 위에 거랑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진입할 만한 게. 근데 여기서 그냥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를 시도하다가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결국 이런 식으로 손절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거래를 하실 때도 뭐 많은 구간들에서 손절이 나오거나 뭐 실패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횡보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억지로 거래하려다 보면은 횡보 시장에서는 정말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레인지에서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하는 거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를 최소한 우리가 타임프레임을 좀 쪼개서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 차라리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그냥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여기서 그냥 분석만 해보셔도 그래도 꽤 실력 같은 것도 많이 느실 거니까 그래도 꼭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승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일지는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다. 진입한 이유, 그리고 내가 익절을 했는지 손절을 했는지, 그렇다면 뭐 익절금, 손절금은 또 얼마인지,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실수를 줄여 나갈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툴에다가 이런 데다가 꼭 설정을 한 번씩 툴로 직접 표시를 하고 연습을 해보셔야 실력이 또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찬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주식이나 다른 자산군과 다르게 코인 시장에서는 차트의 흐름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을 알더라도 크게 추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예시 차트를 통해서 상승 추세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추세가 바뀌는 시점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이제 숙제까지 내주셨죠. 직접 해보는 게 매매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듣다가 전문가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생기시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정보방을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방은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의 비장의 무기도 같이 한번 만나볼 시간이 됐는데요. 메이저 코인들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알트단에서는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히든 코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그래도 꽤 강한 코인 한 가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공유드렸던 히든 코인부터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알트코인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엔 니어 프로토콜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차트랑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셔도 좋은 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니어 프로토콜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공유를 드렸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꽤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결국에 익절까지도 나온 그런 케이스였는데 니어 프로토콜도 그래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매를 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27%의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건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지금 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최근에 AI 코인들이 꽤 강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도 AI 코인들 중에 딱 하나였고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시점에서 니어 프로토콜도 그래도 2, 3일 만에 27%라는 좋은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도 좀 신경 써서 가져와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드릴 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얘도 지금 차트 자체가 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비트코인을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봤을 때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60K 초반까지 오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52주 신저가를 갱신을 했는데 지금 이 코인을 보게 된다면은 앞에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레인지가 나오면서 물량까지도 잘 모아준 모습.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출이 나왔을 때도 사실 이 여기서 그럼 상승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현재 구간 되돌림가 정말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 코인 자체의 섹터도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도 정말 꽤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코인을 좀 가지고 왔고 얘는 우리가 뭐 고점까지 노리는 그런 큰 상승을 노리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이 부근 앞선 하락에 대한 최소 반등치만 반등을 해줘도 우리가 26%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꽤 강한 코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지난주에 니어 프로토콜만큼 강한 그런 코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도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난주에 가져오신 니어 프로토콜은 무려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가져오신 히든 코인도 다음 주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정보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